처음 보는데. 현대시 10 봅시다.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화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직유법이 쓰였고요. 화류법도 쓰였네요. 산은 생명 얘 산 자체가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무생물이지. 그래서 산이 날개를 새처럼 쭉 폈다라고 했으니까 화류법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응? 이인법이랑 화유법이랑 다른 게 있어요.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있지. 아, 근데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학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동물이라서 화류법 이렇게 보시는 게 네. 좋죠.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에 동그라미 쳐놓죠. 앞에 산들이의 산. 얘가 이제 시적 대상인 거고. 아침에는 뭐처럼? 학처럼. 저녁쯤엔 뭐처럼? 기러기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을 화류법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는 나라도 새둥이나 여기서의 새둥은 새둥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줄의 삼행 정도에서 보이는 산의 특징이 있지. 뭐야? 생명을 해치지 않아.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고 봐야겠죠. 새나 벌레나 짐승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야, 얘 지금 다 어때? 문장 구조가 다 비슷하다. 그치?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놀란다. 그리고 생명을 배려한다. 이것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했어. 여기서는 그래서 뭐다? 원래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의 배려 덕분에 새나 짐승들이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여긴 뭐 바로 그냥 쉽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묶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매신다. 사람 체크, 신 체크. 그러면 산은 뭐냐? 대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되는 거지. 자연의 섭리의 집약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인간을 배려해준다. 거기서 양지바른 곳에 묻는다의 의미는 이제 죽으면 다시 산에 묻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다 뭐 하고 있어? 의인화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뒷부분은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며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슬슬 기어서 슬슬 음성 상징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뭐 상승의 이미지 이런 거 있겠죠.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혹은 이제 길을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뭔가를 해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산을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을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하고도 명산도 된다. 거기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위에 밑줄 쳐볼래? 얘가 바로 뭐야? 신경질과 이어져서 높은 산이 되고 아름다운 산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그래서 이것도 산에 대한 뭐 긍정적 의미다. 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다 품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막 봐야 될 건 없어요. 앞부분에 그냥 뭐 의인화, 화류법, 뭐 이렇게 뭐 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뭐 생명력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을 다스리는 거, 이런 포인트들만 좀 이렇게 짚어보셨으면 됐습니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야, 떡갈나무 잎에 동그라미 치자. 벌써 어때? 가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졌어. 산이 모여서 앞에서는 자연물들을 살게 해주는 존재였단 말이야. 공존. 이번엔 떡갈나무 잎이 뭐야? 털이 되거나 뭐 집이 된대. 그래서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되었다. 그래서 떡갈나무 잎은 털이 되기도 하고요, 쐐기집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눈부신 날개짓 소리 밑줄.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뭐야? 공간각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각화다라고 생각하면은 색채화만을 떠올리는데, 색채화뿐만이 아니라 눈부시다 이것처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새만 남았대요. 나머지는 이때 없대? 없대. 여기서의 텃새는 그 산에서 오로지 터줏대감처럼 사는 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거기 밑줄.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쫓는다 밑줄. 이거 노래면 추상이야 구체야? 추상이지? 그래서 이것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그래서 노래를 쪼아내서 뭐한다? 턱 밑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나는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떠나갔다. 겨울의 밑줄. 그래서 지금 이 시적 배경은 언제다? 겨울이다. 계절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는 여기 산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떠난 존재죠. 위에서도 뭐였어? 풍뎅이들도 싹 다 떠난 존재였어. 텃새만 이 산에는 텃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봐봐.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마신다. 가로 열고 닫아볼까? 이거 주어가 뭐야? 하늘이지. 그치? 목조가 뭐야? 나를이야. 근데 원래 이게 맞는 표현인가? 아니지. 뭘로 봐야 돼 원래? 내가 깊이 숨을 들이켜 하늘을 들이마신다. 이런 식으로 원래 해석이 돼야 되지. 이게 바로 어떤 표현?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객전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는, 나를 들이마시다가 원래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행간걸침도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별의 체크.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산은 누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텃새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근데 얘 지금 나무 등걸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고 싶댔어. 그치?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 합일, 무라일치의 경지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뭐가?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뒤에 오는 자식을 위한 어미의 사랑 혹은 다른 생명체를 위한 배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보시면 돼요.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거기 밑줄 뭐예요? 대놓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어.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마지막 손에 밑줄.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이 부분에 마지막 손에 체크를 한 이유는 뭐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뭐 한다? 인간과 자연에게 베푼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손에다가 최후까지 생명을 존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 각각의 행과 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스토리로 약간 좀 쭉 풀어낼 수 있어야 제일 잘 읽힌다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특정한 공간의 애상적 분위기래. A가 뭐였어요? 산속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지. 어때? 슬펐어? 그런 거 없었죠? 네. 그래서 슬픔이 틀렸습니다. 동일한 시구는 반복한 거 맞죠? B는 A와 달리 직유법을 사용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A와 B는 모두 현재형 진수를 사용하여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단 B 보자. 떨군다, 중얼거린다, 현재형 진술에 니은다라고 씁시다. 니은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싶었을까? 부정적인 화자의 처지를 감싸는 떡갈나무를 설명하고 싶었을까? 떡갈나무를 설명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A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B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독한 처지. A는 뭐 날아온다 어쩐다 막 그림자를 들이운다 있으니까 시각적은 맞지. B도 어때요? 그 다음에 슬픔으로 부은 발등에 따뜻해질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촉각을 쓰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자의 고독한 처지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야. 3번이랑 같은 맥락이지. 그냥 고독한 거야? 아니, 떡갈나무가 주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는 독백의 방식을 활용하여 혼잣말인가, B는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뭐뭐 해봐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됐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1번 5번이었고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속에서의 삶처럼 자연의 삶도 고될 수... 나 이런 거 설명한 적 없는데. 기억 슬슬 답은 1번이겠어요. 저는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화자가 산을 인간의 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산이 자연물의 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계절의 공존, 봄도 있고 여름도 있다. 포용성에 대해서 인식했다. 맞는 말이고요. 떡갈나무 숲이 곧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튀었다 그랬지 노루가? 생명체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랑, 배려, 뭐 뒤에 오는 존재들에 대한 배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잡한 세속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꾼다. 자연이 복잡한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상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가의 동그라미. 사는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 밑줄. 인간이 추구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어 경외감의 밑줄. 나의 동그라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하여 일체감 밑줄. 앞부분의 덕성도 밑줄. 자, 바람직한 덕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겠어요? 뭐 집도 되고 뭐 어떤 뭐 털도 되고 아까 뭐 그런 배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일체감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별이 되어서 오늘 이 떡갈나무 숲을 왕창 차지하고 싶다. 이거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가는 것. 그치? 떨림 없이 묵묵하게 나아간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에서는 떡갈나무 잎이 세게 집이거나 배려하는 자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가에서 산이 양지 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산에 신을 메시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자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아니,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모든 자연을 품어내고 있는 산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치? 이해됐나요? 네, 지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피처의 느낌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 품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가에서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는 것은 경외의 대상인 산이 인간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울적하다라는 감정, 인간처럼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에서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이 사라지고 텃새만 남아 노래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쳤던 여름날의 모습이 사라지고 가을 차분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요. 하늘이 들이마셔 자신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린 별이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일체감, 아까 합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